안녕하세요. 저는 안과 전문의 이승혁입니다. 녹내장 바로 알기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했고요. 아마 아시겠지만 지난주가 전 세계 녹내장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녹내장에 대한 이제 홍보를 하고 환자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그 주간에 가졌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남산타워에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녹색 등을 점등해서 그 촬영하고 그 홍보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환자분이 와서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처음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얘기하시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다음. 그냥 뻑뻑하고 침침해서 안과에 왔는데 내 증세하고 이 녹내장의 증세하고는 또 맞지 않고요. 이 병은 열심히 치료해도 좋아지는 게 없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완치되는 병은 아닙니다. 다음. 녹내장이 뭔지, 증세가 뭔지, 위험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치료를 어떻게 하고 목표가 뭔지, 또 그 녹내장이 좋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쭉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녹내장은 눈의 시신경이 죽는 병입니다. 보통 안압, 눈알의 압력을 안압이라고 하죠. 정상인 10에서 20mm 머큐리 정도가 되고요. 그 절대치는 아닙니다. 이게 축구공에 바람을 많이 넣으면 빵빵해지고 바람이 빠지면 헐렁해지는 것처럼 안압이 높아져서 거기에 있는 시신경이 죽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환자는 시야가 좁아지는 사인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시신경, 눈알을 보여주는 거고요. 눈에 있는 각막, 그리고 수정체죠. 그리고 빛이 눈에 들어왔을 때 여기 망막이 맺혀서 시신경으로 통해 보는데, 녹내장은 시신경이 죽는 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의 눈인데 하얗게 돼 있죠. 다음. 까만 동공으로 보이고, 이거는 심한 백내장을 얘기하는 건데, 백내장은 여기 눈 속에 있는 수정체가 유리창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마치 안경 쓰시고 목욕탕에 들어갔더니 서리가 낀 안경 쓰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백내장이고, 다음. 녹내장은 이쪽 눈 뒤에 얘기입니다. 다음. 눈 속에 이제 시신경이 손상이 돼서 시야가 좁아지죠.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백내장이 아주 심해지면 녹내장으로 가는 그런 종류의 녹내장도 있으니까 다음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시신경의 모습입니다. 요거 보이시나요? 가운데 요 하얀 부분 보이시죠? 이게 정상이면은 녹내장이 생기면서 하얀 부분이 커지게 됩니다. 여기 계속 밑으로 쭉 진행하죠. 요 하얀 부분이 다 차게 되면 이제 시신경이 이제 거의 다 말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야 검사를 했을 때 이런 시야 검사 결과를 보이고, 이게 정상 시야 검사인데 녹내장 발생 시에 이렇게 주변부에 까맣게 안 보이는 부분을 점점 둘러싸게 됩니다. 실제 사람이 이제 눈을 보고 어디 다닐 때 시야가 좁아지는 걸 잘 느끼지는 못합니다. 이게 정상 시야면은 조금씩 이제 어두워져서 다 이제 막 그러면 요 동공 아주 좁은 부분만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녹내장이 심한 분들 보면 운전할 때 사이드밀러 같은 거 보는 게 좀 힘들어요. 증세가 뭐냐면 눈알의 압력, 안압이 높아지죠. 급성으로 또는 만성으로 높아지는데, 보통 급성으로 확 올라가게 되면 눈이 빨개지고 아프고 흐리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신경이 마르면서 대비감도가 떨어지는데, 대비감도가 떨어진다는 건 흰 바탕에 이런 까만 글자 같은 게 또렷이 보이다가 조금씩 희미해 보이는 거를 대비감도의 저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가실 때 갑자기 터널에 들어가면 확 시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죠. 그게 대비감도의 저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야가 좁아지고, 시야라는 건 그거죠. 우리가 어떤 걸 쳐다볼 때 변두리에 보이는 부분은 시야라고 하는데, 이게 좁아지고 그래서 시력이 나중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는 시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양쪽 눈에 대부분 10명이 한 8, 9명 정도는 양쪽이 오죠. 하지만 동시에 오진 않습니다. 비대칭으로 오기도 하고, 변두리부터 점점 중심을 향해서 잘 못 보게 됩니다. 다음. 시야가 이렇게 좁아진다는 거예요. 신경이 약해져서 대비감도 떨어지고 시력은 괜찮은데 시신경이 약해진다. 그래서 이것만 갖고서는 사실 녹내장을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마다 환자들마다 병원에 왔을 때 불편한 걸 얘기하실 때
이것만 갖고 녹내장이다. 내가 좀 심심하다고 해서 이게 백내장 때문인지 녹내장 때문인지 알기는 어렵고 그건 검사를 해서 분간해야 됩니다. 다음. 눈이 뻐근한데 안압이 높아서 그런 거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대부분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대부분은 안과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증세를 많이 호소하시는데 건조하거나 피로해서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 이렇게 상처가 났거나 염증이 있거나 그래서 물론 이제 안압이 높아서 그렇게 생기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이런 이유로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다음. 가장 큰 녹내장성 시신경 변성에서 녹내장이 생기기 쉬운 리스크 팩터 위험인자는 안압입니다. 눈알의 압력이 정상이고 또 이제 날긴 녹내장일 때 시신경을 보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하얀 부분이 이제 점점 커져서 이제 거의 시신경이 남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죠. 다음. 근데 안압이 아까 10에서 20일 정도가 정상이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녹내장은 정상 안압 녹내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양인들 다른 인종의 분들은 이제 높은 안압의 녹내장이 많고 특히 동양, 중국, 일본, 한국에서는 약 70% 정도 이상이 정상 안압 녹내장. 정상 안압이라는 건 이제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지 정상이라는 뜻은 아닌데 그 안압이 어떤 사람은 15인데도 통계학적인 정상 보통 평균에 있는데 이분한테는 높은 안압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낮은 안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 사람들마다의 이 눈의 상태, 살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다시 다르고 나이나 근시가 있는지 또 유전 경향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거는 정상이라고 얘기한 건 평균, 그냥 통계학적인 평균을 잘라서 이렇게 계산한 거지 절대치는 아닙니다. 안압이 25 이상이라고 해도 좀 문제 없는 사람도 있고 안압이 15 이하인데도 녹내장이 발생하는 사람도 있죠. 제일 아까 얘기한 대로 정상 안압 녹내장이 우리나라 녹내장의 7, 80% 10명에 7, 8명을 차지합니다. 안압이 통계학적인 정상인데 안압을 왜 낮추나요? 근데 그 정상 안압 녹내장에도 불구하고 안압을 더 낮추면 녹내장이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안압을 낮추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안압을 낮추는 여러 가지 방법을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내장에서 안압만 낮추면 되느냐? 녹내장 발생의 여러 요인 중에 고도근시가 있는 경우에 고도근시는 이제 눈알이 큰 거거든요. 눈알이 작은 건 원시,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정시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시신경 모습 이렇게 보면은 그렇고 고도근시 아주 뺑뺑 도는 눈 나쁘신 분들 보면 눈알이 되게 커요. 이제 근시가 고도근시 환자들. 그러면 이게 눈알이 커지면서 시신경이 좀 찌그러지게 됩니다. 동그랗지 않고 이게 찌그러진 모습을 보이게 되고 초음파를 봐도 눈알이 동그랗게 이제 보이지 않고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보통 눈알이 커지는 안구라고 하자 성장하는 게 보통 10대 후반까지 성장한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라식 수술 같은 거를 이제 18세, 20세 때 이제 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 고도근시 환자들에서 보면은 몇 년 동안 쭉 이 녹내장 시야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는데 거의 많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녹내장의 여러 원인 중에 고도근시가 환자들은 녹내장이 잘 생기지만 고도근시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고도근시 녹내장 환자가 다른 일반적인 녹내장 환자보다 더 빨리 진행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도근시는 녹내장 발생의 위험인자지 진행의 위험인자는 아닌 겁니다. 녹내장의 다른 위험 요인들이 뭐냐, 나이가 많을수록 잘 생기는 병이고요. 우리나라 녹내장 가족력, 부모님이 이제 당뇨가 있으면 자손들도 생기기 쉬운 것처럼 녹내장도 그런 가족력을 갖고 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 편두통이나 저혈압, 고혈압, 당뇨 있는 분들이 잘 생기죠. 다음. 이제 20살인데 녹내장이라고 진단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데이터들을 보면 점점 젊은 사람들의 녹내장도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12년도, 17년 데이터를 보면 한 2만 명 증가했는데 이것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전엔 건강검진이 별로 없었거든요. 요즘은 거의 다 건강검진 나라에서도 해주고요. 이런 시신경 사진 정도는 찍게 되니까
그냥 모르고 지냈던 건 이제 많이 알게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음. 보통은 이제 나이대로 생기지만 20대도 생기긴 하고요. 이런 특히 이제 고도근시가 있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젊다고 해도 계속 검진을 해야 됩니다. 다음. 왜 생기느냐 다음. 이유는 잘 모르죠. 같은 안압이라고 해도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는 근시, 또 고혈압, 당뇨 유무에 따라서 결정되고요. 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는데 사실 눈이 좋고 나쁘면 90% 이상이 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요. 다음. 눈알의 압력, 안압이라고 했는데 안압을 낮추는 게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거의 유일한 치료 방법으로 소개되고요. 눈알의 압력, 안압은 이 방수라고 하는 물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방수라고 하는 물은 이제 눈알이 이렇게 있으면 수정체가 있고 이렇게 모양체 돌기에서 이렇게 물이 방수가 만들어서 이렇게 흘러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흘러나가는 하수구가 막히거나 좁아지면은 계속 유입만 되고 바람만 넣는 빵빵한 축구공처럼 안압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녹내장 치료는 대부분 이 하수구를 넓혀주거나 뚫어주는 그런 수술 또는 안약을 쓰게 되는 거고 레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압 상승,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수구가 유출 기능 저하가 하수구가 막히거나 좁아진다는 것이 안압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고요. 이 유출 기능의 저하에 따라서 원인의 양상을 하는데 대부분이 원발 녹내장이라는 것은 원인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의 다 90%가 이거고요. 그 2차성으로 눈을 예전에 다쳤거나 뭐 당뇨 망막증이 생겨서 녹내장이 생기는 것 또는 포도망령 같은 다른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경우를 2차성 녹내장, 원인을 아는 것도 2차 또는 모르는 건 1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수구가 열려 있느냐 또는 좁아서 막혀 있느냐에 따라서 개방각 또는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하고 개방각이 대부분 한 90% 이상 됩니다. 여기 한 10% 정도 되고요. 안압이 갑자기 오르면 급성 또는 천천히 오르면 만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가장 흔한 녹내장이 아까 개방각이면서 원발 1차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보통 90% 이상의 녹내장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 80%가 우리나라에서는 정상화는 녹내장이 포함됩니다. 다음. 개방각 녹내장을 보면 정상화는 한 여기서 한 80% 정도 가까이 되고 77% 그리고 안압이 높아서 생기는 게 나머지 30%를 차지하게 됩니다. 증세는 잘 없습니다. 녹내장이 진단된 초기 환자들 보면 대부분 뭐 불편한 게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조금 더 진행됐다고 하면 조금씩 그리고 빨리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가기 힘든 어렵는데 이건 사실 노안 환자들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기 때는 확실하게 이제 시야가 좁아지죠.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게 이렇게밖에 안 보이니까요. 그러면서 시력도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녹내장 환자분들은 사실 녹내장만 고유로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백내장도 또 같이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정상안압 녹내장 여기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타지미 연구에서 개방각 녹내장이 한 90%가 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70% 뭐 90% 왔다 갔다 합니다만 굉장히 많죠. 동양연대. 근데 서양에서는 30-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녹내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정상안압인데 녹내장인 거는 환자 개인한테 높은 거지 절대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 환자의 살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안압이 그 환자분한테는 높은 그래서 시신경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안압 이외에도 시신경이 혈액순환의 장애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염증도 가능하고요. 다음. 만성의 녹내장 환자들은 사실 그렇게 뭐 그냥 조금씩 천천히 나빠지는데 이 경우는 응급실로 가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내가 심한 녹내장이다 확실하게 아는 녹내장이 이런 급성의 폐쇄각 녹내장인데요. 여기 보면은 눈이 있고 갑자기 뭐 안압이 10에서 15 정도 됐던 정상 안압이 한 5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하수구가 막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충혈되고 아주 심한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가죠. 응급실에 가면은 처음에 머리에 이 뇌졸중인지 알고 봤더니 뇌에는 문제가 없고 눈알의 압력 때문에 이렇게 심한 응급실로 가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 이럴 때는 빨리 조치를 취해서 안압을 낮춰줘야 됩니다. 다음. 이렇게 이제 이 하수구가 여기 우각이라고 하는데 방수가 이렇게 흘러나간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이 하수구가 홍채가 앞으로 밀리면서 이 하수구가 좀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구멍을 뚫어줘서 이 바이패스를 만들어 주는 게 이제 레이저 치료의 기본 원리입니다. 안압을 낮추는 약을 쓰고 레이저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흘러나가는 방수에 여기 좁아지니까 여기 아예 뚫어줘 버리면 이게 좀 더 잘 나갈 수가 있죠. 이게 레이저 홍채 색깔에서 여기 보시면은 보실지 모르겠는데 구멍을 이렇게 살짝 레이저로 뚫어준 거거든요. 그러면 확 안압이 내려갑니다. 초음파를 이용해서도 볼 수 있는데 이 각막과 홍차의 이 사이를 우각이라고 하고, 이 사이를 뚫어주는 레이저 치료를 하면은 이렇게 좁아졌던 우각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되죠. 다음. 백내장이 심해져도 이 백내장이 이 앞으로 커지면서 혼탁해지고 커지면서 이 홍채를 밀게 되면 이 하수구가 되게 좁아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백내장 수술만으로도 안압을 낮추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백내장에 의한 급성 녹내장이라면 백내장 수술을 일단 해드리는 게 치료의 원칙입니다. 다음. 또 종류 중에서 신생혈관 녹내장이라고 있는데, 제일 많았던 게 이제 당뇨가 조절이 안 돼서 당뇨 때문에 망막에 피가 나고 혈관 폐쇄 때문에 이런 생기지 않았어야 될 이 홍채에 혈관이 생기면서 녹내장이 생기는 경우를 신생혈관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혈관들이 이렇게 자라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홍채에. 요거는 원래 없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있거든요. 이거는 이 허혈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제 당뇨, 또 그리고 혈관, 망막 혈관 폐쇄에 의해서 이런 경우들이 흔히 생깁니다. 포도막염이라고 해서 눈 속에 있는 포도막염이 생겨서 생기는 2차 녹내장도 있고요. 이 경우도 굉장히 심했죠. 근데 염증을 먼저 치료하면서 안압을 낮춰야 되고요. 다쳐서 생기는 경우도 있죠. 이건 제일 많습니다. 축구공에 눈을 맞았을 때 눈에 피가 차게 되죠. 그러면서 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하수구가 이 우각이 좁아지면서 이제 안압이 확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수술을 해서 교정해 줘야 됩니다. 녹내장의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안압만 갖고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일단 안압을 제일 먼저 재봐야 되고요. 시신경이 과연 안압이 정상이라고 해도 시신경이 과연 버틸만 하냐, 또 시야가 좁아지지 않았느냐는 것을 다 시야 검사, 또 시신경 검사, 안압을 통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안압은 여러 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되고요. 얼마나 높았고 또 약을 써서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보고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재는 골드만 안압계 의사가 직접 재는 거고요. 안과에 일반적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공기를 퍽 쏘는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손으로 그냥 재는 그 토너펜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게 지금 골드만 안압계인데 보통 녹내장을 전문으로 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잽니다. 이게 제일 정확한 안압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약을 넣고 이렇게 환자분의 눈에 대면은 안압을 이렇게 잴 수가 있습니다. 공기로 재는 건 일반적으로 녹내장 환자보다는 이제 스크린용 집단 검진할 때 주로 많이 쓰게 되고, 보통 병원에 일단 처음에 가면 이거 먼저 하게 되죠. 공기로 쓰는 거 재고, 녹내장 환자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골드만을 다시 재게 됩니다. 각막의 두께를 재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눈의 까만 자, 이 맨 앞에 있는 게 각막인데, 각막이 두꺼우면 안압이 높게 나오고 얇으면 적게 측정이 됩니다. 이 각막은 사람마다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라식 수술 같은 거 하신 분들은 각막을 깎았기 때문에 얇아져서 이 안압이 적게 측정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라식 수술했는지 아닌지를 보고서 이 녹내장 진단할 때 판단해야 됩니다. 다음. 요 시신경 검사하는 거는 의사가 환자한테 눈을 요 90도부터는 렌즈를 대고서 시신경을 볼 수가 있고요. 그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기계로 시신경 사진 찍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신경에 사진 찍은 걸 보면은 시신경 유두라고 해서 이 하얀 부분이 녹내장이 많이 진행돼서 이렇게 커진 걸 볼 수가 있죠. 이 하얀 부분에 커지는 거를 시신경 유두 함몰비가 커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시신경이 건강검진에서는 보통 여기까지는 재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1년에 한 번씩은 정기검진에서 이게 포함되고 지금 안과학에서도 그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신경 검사를 사진을 찍으면서 하얀 부분이 커지는 시신경 유도 함몰비뿐이 아니고 이렇게 까만 줄처럼 보이는 게 녹내장 초기 때 시신경이 죽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사인입니다. 이걸 망막의 신경섬유층의 결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잘 보이시나요? 요즘은 사진이 많이 좋아져서 뭐 찍으면 차이를 아시겠나요? 이게 정상이고 비정상인데 시신경 모양은 비슷해 보여도 이렇게 까만 줄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녹내장이 의심된다. 시야 검사는 해봐야 되겠다. 보통 건강검진에서 여기까지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인이 보이면 녹내장에 대한 정밀검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윗간섭 단층 촬영에서 CT 사진인데 요 시신경 주변의 망막 두께를 재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야 검사는 환자분이 이 시야 검사 요 가운데 딱 중심을 보면서 이렇게 점이 불이 반짝반짝하는 걸 왔다 갔다 하는 걸 느낄 때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시야 검사 결과를 알 수가 있고 정상적으로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은 생리적 암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녹내장 때문에 시야가 좁아져서 까맣게 나온 것들입니다. 요 시야 결손이 증가하면 녹내장이 진행한 거고 이게 그걸 이제 시야 검사는 더 좋아지진 않습니다. 시신경이 죽은 다음에 되살아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기록해 놓고 6개월에 한 번씩은 정기 체크업에서 이게 녹내장 치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게 됩니다. 시야 검사가 처음에 이랬는데 까맣게 안 보이는 부분이 점점 녹내장 진행했을 때 더 어두운 부분을 가득 차게 되고 다 먹게 되면 이제 실명하게 되는 게 녹내장이고요. 그거를 스톱시키는 게 치료의 목표입니다. 아까 그 정상화인데도 녹내장이 생기는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의 이 원인 중에서 시신경으로 가는 피해 양이 줄어드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CT를 이용해서 시신경 주변에 있는 혈류량을 측정하는 게 요즘에 많이 시행되는 보조적인 검진입니다. 또 시신경에서 혈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녹내장 때는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점점 혈관이 줄어들거든요. 요거를 수치화할 수 있고 요즘 그렇게 해서 녹내장 정밀 진단에 쓰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검사할 때 왜 또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이 녹내장은 이렇게 그냥 꾸준히 지속되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더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 알기 위해서는 예전 검사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병원을 만약에 이 병원 다니다가 저 병원 가신다고 하면 녹내장에 대해서 기본 검사, 시야 검사 같은 거나 안 하신 거를 갖고 가시는 게 그 의사가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검사 시간은 뭐 상황마다 다르고 보통 3개월이나 보통 6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 체크업을 하게 되죠.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의 목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녹내장을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진행해서 이제 나중에 실명하는 게 병의 코스거든요. 그걸 스톱시키는 거죠. 당뇨나 고혈압과 또 마찬가지입니다. 당뇨 환자 또는 고혈압 환자가 혈압이 높은데 그냥 놔두면은 그로 인해서 이 높은 혈압으로 해서 혈관이 터지죠. 그러면 그게 뇌졸중입니다. 그게 20년 전에 우리나라 사망률 1위가 뇌졸중에 의한 사망이거든요. 그걸 스톱시키기 위해서 혈압약을 드시는 것처럼 녹내장 환자도 안압을 낮추는 치료를 보통 안약을 대부분 쓰게 됩니다. 안약을 쓰면서 매일 안압을 낮추는 약을 써서 일정한 유지되면 이렇게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게 치료의 목표인 겁니다. 다음 이렇게 코스가 되는 거를 다음 치료를 받는 경우는 유지한다. 그리고 시신경은 원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조금씩은
줄거든요. 뭐 노화로 죽는 것까지 우리가 뭐 치료할 수는 없고 녹내장에 의한 손상만 막는 겁니다. 보통 태어났을 때 시신경에 100억 개 정도 있다고 하고 1년에 0.001%씩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노화까지 우리가 치료할 필요는 없고요. 치료한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관리한다. 당뇨 고혈압 환자분들이 이 약을 쓰면서 꾸준히 유지한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좋아지지 않으니까 고생해서 치료하냐?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유지하는 거하고 더 나빠지는 것을 억제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젊은 분이 녹내장 환자일수록 치료를 더 세게 해야 되고, 왜냐면 요즘은 평균 수명이 예전엔 7, 80세가 뭐 노인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100세 이상도 되게 건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까지 이 눈을 쓴다면 여기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안압을 낮추고 아까 말씀드린 시신경 혈류량을 개선시키는 진코민이나 기넥신 같은 그런 은행나무의 추출액이 그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신경 보호 효과로 뭐 비타민, 라이코펜 같은 걸 드시는 걸 추천하고요. 다음 이렇게 함으로써 녹내장이 진행돼서 시야가 좁아지는 걸 억제하는 거죠. 다음 안압을 낮추는 게 이제 그래도 핵심인데 다음 얼마나 낮출 거냐 이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일단 이분한테는 정상이라고 해도 딴 분한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이 처음에 안압이 보통은 20-30% 정도를 낮추는 게 그걸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압이 20이었다라고 하면 보통 한 16 정도 열을 까는 게 좋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래도 녹내장이 진행한다면 안압을 더 낮춰야 됩니다. 그걸 목표 안압 또는 적정 안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의사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시신경이나 시야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까 안압이 결정되는 게 방수가 이렇게 생겨서 흘러나간다고 했는데 보통은 이 슬라이드가 잘못됐는데 요거 바뀐 겁니다. 이 방수가 안압을 결정하니까 나가는 하수가 좁아져서 안압이 높아지니까 여기를 넓혀주는 유출로의 증가를 하는 게 안약, 레이저, 이런 레이저, 또 수술이 있고요. 수술도 여기 까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이 방수의 양을 적게 나오지 않게 해주는 약도 있고 그런 종류의 레이저도 있습니다. 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방수의 생성을 적게 하거나 유출을 높이는 것이 이 안압을 낮추는 거죠. 수술이 되냐?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도 아까 그 하수구를 넓히는 게 수술이에요. 그리고 목적은 약물 치료와 동일한데 안압은 떨어지지만 시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까지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이유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거의 다 약으로 한 90% 이상은 되고요. 수술 후에도 약물을 계속 치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술 계속 받을 수는 없습니다.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안압 낮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안압을 낮추기 위한 약을 쓰는 게 제일 많고요. 먹는 약보다는 안약으로 대부분 조절이 되는 게 90% 정도 됩니다. 효과가 적은 경우에 약을 한 2-3개 더 쓰기도 하고 안 되는 경우는 녹내장 레이저 치료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수술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안압을 낮추면서 아까 시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시신경 보호하는 게 치료의 목표고요. 다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약들이 있고 쓰는 방법도 1번, 2번, 3번, 4번까지 쓰는 약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한두 번 쓰고 그만둘 약들이 아니라서 처음에 그 환자한테 잘 맞는지 부작용이 없는지 고려해서 주치의하고 상의해서 쓰게 됩니다. 근데 사람마다 좀 달라서 써봐야 합니다. 다음 그 중에서 이거는 이제 약을 넣는 방법인데 이거는 약을 꾸준히 넣다 보면은 이제 요 안약을 넣을 때 이게 눈에 닿지 않도록 감염되니까 손을 잘 씻고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한 방울씩만 넣으면 2방울 넣으면 1방울 똑같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녹내장 약들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1방울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닿지 않게 닦고 나서 눌러주고 깜빡이지 않고 살짝 감고 있다가 한 약 넣고 또 넣을 때는 한 5분 정도 간격을 띄는 게 일반적인 약 사용 방법입니다. 이거는 사실 약국에서 해줘야 되는 도약 지도죠. 다음
한 번 넣은 한약은 밤에 한 번 넣는 약 있는데 잘라탄 같은 경우에 정원하고서 바로 자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넣는 것이 효과가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전방에 다른 일을 하다가 주무셔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하루 두 번 넣으면 간격가 어떻게 하냐면, 보통 두 번 넣으라는 건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12시간 아침에 시간이 하면 저녁에 같은 시간에 한두 시간 정도 차이 나는 건 괜찮고요. 만약에 내가 어젯밤에 이거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었다 그러면 이 순간에 또 넣어야 되고, 또 오늘 저녁에 또 다시 넣게 되면 넣으면 됩니다. 다음에 한 번 쓰면 중독되느냐, 중독은 아닙니다. 녹내장 자체가 완치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쓰는 건데, 간혹 가다가는 녹내장이 더 진행하지 않아서 약을 끊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약의 부작용들이 있죠. 충혈 따갑고 가렵기도 하고 졸리기도 한데, 부정맥, 심장이나 피에 문제 있는 분들은 미리 얘기해 주셔서 주치하고 상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직접 넣어봤는데 이렇게 빨개지는 약들이 있어요. 혈관 확장, 근데 안압도 또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센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는데, 주치의하고 이 약을 계속 쓸 건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쪽만 약을 넣었을 때 이제 눈꺼풀의 변화를 본 건데, 아시겠나요?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내려가. 이쪽은 좀 내려갔고, 요거는 쌍꺼풀이 더 올라갔죠. 네. 약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양쪽 눈에 녹내장이 양쪽에 오는 경우가 90% 정도 되거든요. 한쪽만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약을 양쪽에 쓰면 좀 대충 비대칭이 되는데, 또 여기 눈썹이 꽤 까매지거든요. 그것이 여성분들한테는 또 장점이 되기도 해요. 그 눈화장할 때 까맣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남자분들은 또 그거 싫어하시기도 하고,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여성분들이 그 눈썹 길어지게 하는 라티세라는 화장품이 있거든요. 그게 그 이성분을 만든 겁니다. 근데 같은 성분인데도 의약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나죠. 다음. 모든 약은 여러분들 그 약국에서 약 사시면 그 약전에 있잖아요. 그 설명서에 부작용이 하나도 없습니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모든 약은 다 다른 작용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작용이 과연 나한테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느냐 아니냐, 그걸 판단해야 되겠죠. 하지 마시고 어떤 이런 중병이 있을 때는 주치의한테 좀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심장이나 폐는 굉장히 중요한, 삶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도 있기 때문에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아까 녹내장 레이저 치료하는 거 홍채 절개술이 있고요. 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그리고 레이저 삼륜수상 여길 하수구를 넓혀주는 레이저도 있고요. 레이저까지는 그렇고, 레이저까지는 그래도 할만합니다. 근데 수술은 이 정도 한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예후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수술까지 약이나 레이저로도 안 될 때, 도저히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배수에 치는 수술하게 되는데, 이 섬유주 절제에서 방수 줄 양치 삽입술 수술이 있는데, 다 아까 보여줬던 우각을 넓혀주는, 수술적으로 넓혀주는 방법들입니다. 섬유절제술은 가장 많이 쓰는 수술 방법이죠. 이 방수가 내려가는 우각이라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칼로 째서 그냥 하수구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방수가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막혀있으니까 여기 까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다음, 물주머니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관을 아예 넣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 이렇게 눈에 넣게 되죠. 다음, 요거는 이제 짙게 째서 이런 스텐트, 우리가 그 심장 안 좋으신 분들 이렇게 다리를 해서 이렇게 스텐트 박는 걸 아마 많이 주변에서 보셨을 텐데, 그런 스텐트가 안과 녹내장에서 지금 시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고 꽤 괜찮아서 많이 째지 않기 때문에 요 하나의 이 하수구를 꽂아주는 거죠. 그 전슬라이드, 이런 전슬라이드, 이거는 굉장히 큰 공사가 되고, 다음 슬라이드 굉장히 큰 게 나오죠. 다음, 최소 침습 그 스텐트 같은 경우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점이 뭐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죠. 대부분은 조절이 잘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수술 후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까 경과 관찰하면서 약을 더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게 됩니다. 너무 안압이 낮아짐으로써 그것 때문에 저안압에 의한 시력 저하도 사실 보고되고 참 쉽지 않은 수술입니다. 백내장은 수술하면 이제 좋아지는데 녹내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안압은 낮아지는데 시력도 같이 떨어져서 막히면 다시 또 손을 보기도 하고요. 다음 좋아지는 게 아니다. 봤더라도 완치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약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레이저까지는 하는 게 괜찮습니다. 다음 유럽에서는 레이저 치료를 먼저 약보다 먼저 해요. 그게 더 싸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죠. 의료 정책이 그런 것들을 결정합니다. 다음 생활 습관으로 보시면은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건 기본적이고요. 모든 병이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니까 마음 편히 있는데 쉽지 않죠. 즐거운 마음을 산다. 항산화 효과 있는데 아까 얘기한 그 도마도 같은 거, 라이코펜 같은 비타민 좀 챙겨 드시면 좋겠고요.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술이나 담배는 당연할 거고요. 이런 넥타이 같은 걸 빡 깨면 안압이 높아지고, 이렇게 어두운 데서 생활하면 밝은 데보다 안압이 더 높아집니다. 물구나무 서기 하면 또 안압이 높아지고요. 옆으로 이렇게 잘 때 이쪽 눈의 안압이 이쪽 위에 있는 안압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요즘에 인터넷이나 병원 홈페이지에 적어놨으면 그런 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다음 운동할 때 유산소 운동이죠.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산 같은 거, 이런 숨 참고 하는 운동은 무산소 운동, 이걸 유산소 운동이 안압을 낮춥니다. 이런 게 좋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숨 참고 하는 거죠. 옆길을 때 숨 참고 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제 안압을 높일 수 있으니까 알고는 계시되 이것저것 다 생각하시면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니까요. 내가 만약에 녹내장이라면 어떤 종류인지, 또 지금 안압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시야결석 녹내장의 정도가 초, 중, 중기, 말기 어디에 해당되고 지금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속도는 빠른지 적은지 그런 것 정도는 주치의와 같이 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진행이 빠르다면 더 이런 녹내장들이 좀 나쁘고, 안압이 높을수록 나쁘고, 시야결석이 말기일수록 좋지가 않죠. 그런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된다. 다음 실명될 확률이 얼마나 되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종류에 따라 되게 다르고요. 특히 젊으신 분들의 녹내장은 더 세게 치료해야 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앞으로의 수명을 생각해서 약을 안압을 더 조절하는 게 많고요. 좀 빨리 진행되는 형태의 녹내장은 더 세게 치료해야 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꾸준히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 초반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실명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도 그렇죠. 그 약을 몇 번 당뇨약을 먹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경우는 아니지만 조절만 하면 쭉 갈 수 있거든요. 다음 두려움, 스트레스 없이 욕심거리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마음 편하게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 편하게 삶을 즐기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다음 녹내장은 높은 안압을 낮춰서 시신경을, 높은 안압 때문에 시신경이 좁고 시야가 좁아지는데 정밀 검사를 하고 치료에서는 진행을 억제하는 게 목표고, 이제 방법의 대표적인 것은 안압을 낮추면서 시신경 혈류에서 진코민 같은 걸 드시는 거하고 항산화 비타민 같은 것으로 시신경을 보호한다. 1차적으로는 약을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그리고 치료 결과는 종류에 따라 다양한데 대부분은 관리를 함으로써 실명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게 좀 다를 수가 있는데 환자분마다 의사들한테 궁금한 게 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또 의사들도 또 이제 환자분들을 여러 번 보다 보면은 이 같은 질문을 받을 때 타성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이제 조언을 한다면 내가 생각한 걸 한번 적어 놓은 게 좋습니다.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진료실에 내가 궁금하던 건 적어 놓고 하나씩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질문만 주치장이 꼭 이제 얘기해 줍니다. 저도 그렇고요. 끝으로 이 녹내장 학회가 있습니다. 안과 학회 내에 이제 녹내장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한
200명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 학회가 이 농내장에 대한 자료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오늘의 모임도 농내장 학회에서 전 세계 농내장에서 지원하는 건데 또 성남시 의사회에서도 지원하는 모임 오늘 강의였고요. 한번 관심 있으면 방문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인사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